안녕하세요, 허수아입니다. 자, 수투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x제곱이라 하고 gx라는 함수는 이제 1 이런 상수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때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표나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x가 1로 갈 때 이 y 값이 1로 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fx의 극한값은 1입니다. 자, gx의 경우는 어떻죠?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y값이 항상 1이니까 항상 1이니까 1로 가면은 당연히 gx는 계속 1이겠죠?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fx 플러스 gx 둘을 더한 이 함수가 이제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식을 대입해서 더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죠? 그럼 x가 1로 갈 때 이제 함수값이 2로 가까이 다가가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은 2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가 이 f의 극한값과 g의 극한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더한 값도 2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요 fx와 gx가 더해져 있는 이 함수 fx 플러스 gx 이것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한 이 식의 값과 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건 이제 단일한 어떤 하나의 예시죠. 예시, 케이스, 경우 있는 건데, 극한의 성질에서는 사실 정확한 증명은 나오지 않아요. 증명은 나오지 않지만, 뭐 이렇게 이제 예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한 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극한의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함수 f의 g에 대해서 어떤 x가 a로 갈 때 f라는 함수가 알파로 수렴하고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전제입니다. 자, 알파 베타는 실수고요. 이제 실수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기반으로 이제 극한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 두 함수를 더한 fx 더하기 gx 이 함수, 이 더한 함수가 새로운 함수가 또 되는 거죠. 그죠? 이 새로운 더해진 함수가 각각의 f와 g를 각각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한 값과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뺀 값도 같다. 저희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뺀 값도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가 곱해진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이 상수를 어, 극한을 구하기 전에 함수에다 곱해놨을 때 그때의 극한값과 먼저 극한값을 구하고 먼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나중에 이제 상수를 곱해준 경우의 극한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와 관련 없는 이런 상수가 있으면은 이 앞에 개수를 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빼서 앞에 적을 수가 있다. 라는 게 또 두 번째 극한의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곱. 자, fx와 gx를 곱한 새로운 함수의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은 f와 g 각각을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끼리 곱한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곱도 되고. 자, 그럼 나머지 보겠습니까? 나누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fx를 gx로 나눈 경우 얘도 fx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고 gx의 극한값을 구해서 극한값끼리 나누는 값과 이제 같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여기 이 gx의 극한값인 베타, gx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했죠. 이 베타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이 전제가 뭐가 되어야 한다? 자, f와 g가 모두 수렴해야 된다. 모두 x가 a일 때 수렴해야 이런 극한의 성질을 써서 분리할 수가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저기 리미트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약간 분배한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리미트를 분배해준다. 여기도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서 각각의 함수에다 써준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왜 배웠냐? 이 극한의 성질에 있으면 무엇이 좋냐? 이거는 이 성질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극한값을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합한 새로운 함수 f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 이 극한값을 원래 같으면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기존에 배운 방법은 그래프나 그 표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x를 실제로 이제 어떤 극한값에 어떤 이제 값에 계속 가깝게 대입을 해주면서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관찰하는 그 방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면 이거를 또 그래프로 그리거나 할 필요 없이 요 각각의 이제 함수가 수렴하고 그 극한값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써서 극한값을 합으로 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한 이 새로운 함수를 다시 그래프를 그리거나 표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 알파가 되겠고, 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면 극한값을 표나 그래프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극한의 개념을 배울 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강조했던 게 이제 극한값은 함수값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함수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이런 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요 값과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마치 그냥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극한은 함수값이 아니에요. 네, 아니고 다만 이 다항함수 있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 함수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죠? 단순하고, 그리고 다항함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아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다항함수의 경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해도 괜찮다. 근데 다만 이게 왜 그런지 이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극한의 성질을 통해서 다항함수가 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증명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가 a로 갈 때 x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사실 이 y는 x라는 함수를 보시면 네, 어떻게 됩니까? 1을 넣으면 1이 나오죠. 네, 굉장히 간단하고 네, 직관적인 함수예요. a를 넣으면 a가 나오죠. 그리고 x가 1로 갈 때 당연히 y값도 1로 가죠. a로 가면 당연히 y값도 a로 갑니다. 그냥 x와 y가 그냥 완벽하게 동일한, x값과 함수값이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x가 a로 가면 x라는 함수값은 당연히 a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a로 갈 때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모든 함수값이 항상 1이기 때문에 x가 어디로 가든 항상 함수값이 1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함수를 활용해서 사실 모든 다항함수를 x와 1의 합차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꼴은 각각 극한의 성질을 쓰면 분리할 수 있고, x제곱 또한 x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x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도 이제 마이너스, 네, 이런 식으로. 3도 사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다항함수를 x와 1의 합차 곱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써주면 여기다 1, x에다 1 넣고 x에다 1 넣고 그 결과를 곱하고 여기다가 1 넣어서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서 모든 다항함수의 함수값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죠?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이 다항함수와 이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입하면은 이제 또 3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분리했을 때 이제 x와 1로 1이라는 상수 함수로 다 분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각각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 값이 함수값과 같은 수렴하는 그런 이제 함수들로 다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모든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해서 값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